공개방송 이야기까지 좀 들어봤습니다. 자, 그러면요. 지금부터는 여러분의 종목 진단 바로 들어가 볼게요. 자, 첫 번째 종목은 전화를 받아보겠습니다. 네, 전화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 어떤 종목 때문에 전화 주셨어요? 예, 테라니젠텍스. 아, 테라제니텍스요. 예, 예. 테라제니텍스. 예. 매수 가격하고 비중 궁금하네요. 예, 8,500원에 예. 10%. 8,500원에 10%요? 예. 아, 한 1년 테라제니텍스. 됐습니다. 6월달에, 작년 6월달에 샀어요. 그렇죠. 이거 참 오랫동안 계속 내려왔던 종목이라서 예. 걱정 많이 되셨을 것 같은데요. 이게 2020년 정도 있었던 고점이 한 14,000원대고 사실 더 멀리 보면 2018년대 이럴 때는 22,000원대까지 있었던 종목인데 예. 어느새 5,000원대까지 내려왔습니다. 너무 많이 내려온 제가 상황인데. 외국에 여행 갔다 오는 바람에 네. 사놓고 나또 버렸어요. 아하, 대응을 못 하셨군요. 예. 아이고, 알겠습니다. 일단은 테라제니텍스 지금 매수하신 지도 제법 됐는데 오를 생각을 전혀 못하고 있는 상황. 그러면 이게 일말의 가능성이 좀 있는지 그 가능성을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네. 그래도 없고 네. 완전 추워보고 이래가지고 이걸 팔아야 되나 어째야 되나 싶어가지고 지금 과연 여기서 그래도 손절하는 게 뭐 맞는 내가 건지 뭐 1년이고 2년이고 더 기다릴 수는 있어요. 기다리실 수는 있으세요? 예, 기다릴 수는 있는데 네. 이게 올라가지 과연 뭐 요번에 아하. 6월달에 미국에 암호케어. 한다 하는데 예. 그래서 지금 그거 보고 기다리고 있는데 그래도 안 되고 올라가면 안 하네. 알겠습니다. 이벤트를 좀 앞두고서 어떤 기대감에 그래도 이 제약바이오 쪽이 워낙에 한 방 치면 제대로 치니까 그런 기대감도 있으셨을 것 같은데 좀처럼 움직이진 않습니다. 자, 그러면 테라제니텍스 앞으로 좀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 좀 알아볼게요. 예, 감사합니다. 네, 자 최태규 전문가께 여쭤보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테라제니텍스 이거 8,500원에 10% 갖고 계시는데 이 너무 많이 내려왔거든요. 다시 올라갈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단 뭐 제약바이오 섹터 자체가 좀 움직여줘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이렇게 신약 개발이라든가 아니면 기업이 연구하는 이러한 부분은 솔직히 사장도 몰라요. 연구원 스스로도 모릅니다. 그 결과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장담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제약바이오 종목군들 접근하는 게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건데 여튼 아까 얼마나 빠졌나 저도 한번 주봉 보면서 해봤더니 정말 22,500원에서 최근에 보니까 79.2%, 80% 빠졌어요. 1,000만 원 투자했으면 200만 원 남은 거죠. 그러면 너무 내렸어요. 재작년 기준으로 했을 때 결국 이제 코로나 이후 급등했을 때 그 고점에서도 지금 거의 68% 하락한 거예요. 어마무시하게 하락했죠. 그러면 이 종목만 이렇게 됐냐를 할 때 솔직히 뭐 셀트리온 제약 이런 애들도 이 고점에서 보면 막 반토막이잖아요. 60-70% 다 하락이에요. 그만큼 이쪽 섹터가 많이 하락했고 또 이쪽 애들이 한번 반등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는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거를 노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냥 얘가 언제 무슨 신약이 나올 거야 이런 거는 어느 누구도 알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우리가 이제 대응을 해야 되는데, 자, 이 종목 특징을 내가 하나 좀 잡아보면요. 네. 이 보면 자꾸 이 윗꼬리 달고 윗꼬리 달죠. 이런 것들 왜 그러냐라고 했을 때 우리 지분 구조를 가보면 네. 김성진외 12명이에요. 그러면 네. 지분이 거의 뭐 17%인데 13명이 논아 가졌어. 거의 뭐 내가 볼 때 오합지졸이죠. 이 정도 주주 구성이면. 그러면 꼭 이 기업이 그렇다라는 게 아니라 막 주주가 막 15명, 16명 되는 데는 또 내부 거래라는 게 솔직히 있잖아요. 그러면 어떤 정보 보고 지들끼리 사 이래가지고 결국 그러한 작업하면서 나오는 게 이 피레침이에요. 하나의 그냥 가능성 언급해 주시는 거죠? 그렇죠. 네. 이 기업이 그렇다라는 게 아니라 네네. 그렇게 이제 주주가 많고 이랬을 때는 이러한 패턴의 종목의 흐름이 나타난다라는. 그러면 얘 지금 자리로 봤을 때 내가 봤을 때 한번 움직일 수 있는 자리예요. 그러면 얼마나 갈 수 있니라고 할 때는 항상 과거에 몇 퍼센트 14.9% 여기서도 27% 여기서 14%. 그럼 얘가 한번 쏠 때는 한 14% 간다라는 거예요. 예. 여기 우리가 주가가 한번 딱 움직일 때 저는 이제 통계적으로 해봤더니
한번 기본적으로 올라가면 9%, 14%, 그 다음에 19%, 그 다음에 24%, 그 다음 올라가면 상한가예요. 그러면은 얘가 9%땅 치고 가면 한번 14%까지 볼 수 있어요. 그래 놓고 가는 척 하다 못 가면은 12%에서 익절하면 되는 거예요. 익절이든 손절이든. 아니면 흐름 보면서 더 보유하든. 지금 자리는 내가 봤을 때 한 번 쏠 수 있는 자리야. 왜? 지금 제약바이오들 한 번씩 뽕뽕뽕뽕 쏴주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 종목도 한 번 갈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럼 예. 어디서 얘를 한번 추매해가지고 내가 단가 낮춰서 윗단으로 한번 볼 거냐라고 했을 때 그럴 때는 우리가 또 이제 분봉 보면서 봤을 때 예. 얘가 요 고점 나왔잖아요. 그러면은 한 5,100원 밑에서 5,100원 밑에서 한번 추매해가지고요. 한번 쏘는 거 보자고요. 내가 봤을 때 얘가 한번 쏘고 거래량 제대로 실어버리면은 일단 여기까지는 열려버립니다. 한 6,500원까지. 그래서 뭐 한 6,500원까지 한번 단가 낮춰가지고 목표가 보고 가자고요. 그래서 거기서 한번 빠져나오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상이 됩니다. 예. 자, 시청자님, 테라제니텍스 살펴드렸는데요. 일단 이 종목 5,100원 뭐 요 정도 수준이 있잖아요. 근데 5,100원 그 아래로 내려가게 되면 추가 매수를 일정 부분 가능하시면 한번 해보시고 평균 단가 낮춰놓으신 다음에 6,500원 정도를 목표 주가로 보고 대응해서 그 정도에서 빠져나오자 이런 전략을 세워주셨습니다. 참고되셨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예, 저도 한 6천 한 몇백 원 올라오면 던지려고 합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아무쪼록 확신 가지셨는데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 다음에 또 궁금한 종목 있으시면 전화 주세요. 예, 고맙습니다. 네, 주말 잘 보내시고요. 예, 고맙습니다. 자, 이렇게 전화 종목 진단을 해봤습니다. 이 테라제니텍스 계속해서 내려갔던 종목이고 뭐 그때 당시에 대응도 못하셨다고 해서 정말 걱정 많으셨을 텐데 아무쪼록 큰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자, 첫 번째 전화 종목 상담 이렇게 해봤고요. 두 번째 종목 진단 바로 좀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은 유튜브에서 찾아봤는데요. 이번에는 박예림 캐스터가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예림 캐스터. 네, 유튜브로도 종목 진단 도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 AD 테크놀로지입니다. 매수가 26,600원에 매수하셨고요. 10%의 비중 갖고 계시다고 하네요. AD 테크놀로지 시스템 반도체 시장의 ODM 기업인데요. 이 삼성 파운드리의 시스템 반도체 투자가 늘어나면서 수혜주로 각광받는 종목이었습니다. 현재 주가는 19,450원이고요. 이 반도체 관련주가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내 종목 가지 않으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오로라님의 AD 테크놀로지 진단 최인호 전문가 연결해 드릴게요. 네, AD 테크놀로지. 요즘 반도체 업황들이 계속 바닥을 치고 있습니다. 반도체 좋은 줄 알고 2차 전지 좋은 줄 알고 다 좋은 줄 아는데 왜 내 종목은 왜 이게 계속 날카한데 지금 우리 의뢰해 주신 우리 시청자분 같은 경우에는 26,600원이면요. 지금 시장 보니까 작년 4월, 5월입니다. 상당히 좀 꾸준히 이 종목을 계속 가지고 계셨네요. 근데 지금 추세선을 보시면 하방입니다. 하방. 예. 높았을 때는 거의 35,000원 가까이로 그렇죠. 갔던 종목이잖아요. 예, 그렇죠. 근데 지금 1년을 넘게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예. 그러니까 진득하게 종목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으신 분이에요. 내가 봤을 때는 상당히 어찌 보면 이게 주식에 따른 흐름입니다. 단기로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장기로 기업에 한번 가치성을 보고 가는 건데 근데 지금 보면 올 중순 들어서 이제 시스템 반도체 이제 그 바이든 대통령께서 오시면서 이 시스템 반도체에 관련된 이게 워낙 또 이슈가 되면서 팹리스 기업, 그러니까 시설을 두지 않고 설계하고 제조하는 이런 소부장적인 데 관심이 조금 많이 들어가는 형태가 됐어요. 그래서 지금 오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오시고 해서 계속 추세가 우하방으로 다시 추세가 변곡점을 맞으면서 올랐습니다. 요새 좀 부글부글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올랐는데 문제는 뭐가 문제냐? 이 업황들이 지금 TSMC하고 삼성 파운드리 있고 이렇게 있는데 이게 얼만큼 생산력을 뒷받침 주냐의 특징인데 이 회사의 재무제표를 한번 재무제표까지는 안 가더라도요. 예. 한번 현금 흐름을 한번 보게 되면요. 체크해 볼까요? 현금을 되면 예. 투자 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이 마이너스 133억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활동량이 그러니까 수익이 크게 개선되지 않는다는 왜냐하면 그만큼 돼야지만 현금 활동량 주고받고 이 거래라는 게 기업이라는 게 그렇게 그런 부분인데 그런 부분이고
그다음에 현금 흐름이 좀 약간 좀 걸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플러스- 이렇게 좀 내려왔던 걸까요? 예, 그럴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기업이라는 것은 어떤 이슈에서도 움직일 수 있고 어찌 보면 상황적인 부분에서 움직일 수 있는데 예. 근데 제일 큰 이슈는 호재는 일단은 파운드리 사업입니다. 일단 삼성이 일단은 크게 미국에 직구하면 이런 업체들이 같이 가기 때문에 그러면 이 업체는 원래 하는 게 뭔가 양산이 90%고 10%가 이제 용역입니다. 용역. 예. 그러니까 기업의 흐름 자체는 나쁜 흐름은 아닌데 다른 이런 이렇게 성공정에 비해서 좀 약간 약하다. 그 이유는 뭐냐면 반도체 시장은 12월 작년 올 초부터 시작해 그렇게 올랐는데 이 종목은 올 초부터 시작해 조금 올랐다가 그냥 바로 그냥 하방으로 그냥 떨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반도체도 뭐 심텍이라든지 뭐 대류전자라든지 기판 아니면 쪽. 이 기판 쪽 같은 경우는 상당히 우세했는데 이게 워낙 다양하고 근접할 수 없는 부분들이 다 각자의 기술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이 있기 때문에 이걸 누가 좋다 나쁘다고는 판단을 못 하는 겁니다. 또 지금 그 올랐던 기판 관련 종목들이 또 떨어질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1년 동안 꾸준히 봤는데 지금 추세는 일단은 우상방으로 가고 있는데 지금 문제는 10%라는 일단은 비중을 두고 계시고 26,600원에 일단은 계속 1년 이상을 지금 가지고 계신데요. 네. 지금 일단은 저점에서 많이 올랐습니다. 그렇죠. 일단 올랐고 계속 있으니까 이 상태에서 추매도 할 수 있는 상황도 사실은 아니에요. 근데 지금 전고점인 24,000원 부분, 그러니까 올 1월 달에 네. 한참 1월 때 그 12월 말에 슈팅을 쳤을 이 당시를 생각을 해서 요 정도 선에서 다시 한번 진단을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24,000원. 예, 이때가 제일 매물대가 제일 많이 모여 있고 이게 저항 위에서 눌리는 게 많기 때문에 네. 이쪽이 조금 약간 그게 있어요. 그리고 거래량 자체가 5월 말부터 시작해서 지금 밑에 보시면 거래량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네. 거래량이 좀 나오고 있어요. 보시면 장대 안무당 그러면 거래량 나오기 때문에 지금 꾸준히 이런 잘 몰랐대 펠리스 기업, 설계하는 기업 잘 모르거든요. 근데 이런 쪽에 계속 관심을 가지면서 오히려 저점일 때 여유가 있으시면 오히려 차라리 추매를 하면서 1년을 기다렸으면 더 많이 기다릴 수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예. 저는 삼성이 이제 미국 반도체 공장을 지으면 분명히 이런 기업들이 당연히 올라갈 거로 예상하기 때문에 편안하게 한번 장기전으로 한번 보시면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홀딩 또는 여유가 있으시면 추매도 권하는데 추매 부분은 일단 24,000원이 일단은 뚫으면서 힘이 강해지거나 거래량이 폭발했을 때 그때 한번 도약하는 상황에서 하지 지금 저점이라고 지금 들어가지만 지금은 홀딩했다 24,000원까지 기다려 보시는 게 예. 저는 제가 봤을 때 제일 낫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AD 테크놀로지 살펴드렸습니다. 반도체에 대한 기대감은 누구나 갖고 있을 텐데 도무지 잘 반영이 되지가 않단 말이죠. 자, 그런데 AD 테크놀로지 지금 정도에서는 뭐 보유를 해도 괜찮은 종목이 아닌가 싶네요. 길게 끌고 갈 만한 한 종목이다라는 정도 말씀해 주셨지만 일단은 24,000원 정도에서는 매물대가 좀 있기 때문에 그때 한번 다시 한번 세밀한 진단이 또 필요할 것 같기도 합니다. 1차적으로 24,000원까지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오로라님의 AD 테크놀로지 살펴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유튜브 종목 진단을 도와드렸습니다. 자, 다음 종목 가기 전에 요거 좀 말씀드릴게요. 사실 저희가 초반에만 접수 딱 받고 끝나는 건 아닙니다. 계속 저희가 진단 프로그램 끝날 때까지 진단 접수는 받고 있거든요. 여러분의 전화 계속 받고 있습니다. 02-325-8200으로 전화 주시면 되는 거 알고 계시죠? 전화 접수 담당자의 목소리가 so sweet하다라는 소문이 좀 많이 퍼져 있습니다. 제가 확인 못 해봤는데 여러분 한번 전화해서 확인해 보시고요. 접수 많이 해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다음 종목으로 가볼 텐데요. 이번에도 일단 유튜브 종목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박예림 캐스터. 네, 이어서 유튜브로 종목 진단 요청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현호님의 종목 하나솔루션입니다. 매수가 45,000원이고요. 비중 40%로 꽤 많이 갖고 계십니다. 이 신재생 에너지 중에서도 태양광 에너지들의 상승 랠리가 정말 엄청납니다. 간밤 뉴욕 증시에서도 미국 태양광주들이 반짝이면서 그 훈풍이 그대로 오늘 국내 태양광 관련주들에도 영향을 조금 미친 모습이었는데요. 이 하나솔루션은 최근 5거래일 연속 상승을 하다가 어제 잠시 멈칫하나 싶더니 오늘 또 빨간불을 켜냈습니다. 태양광 관련주 중에서도 하나솔루션 궁금하신 분들이 댓글에서도 굉장히 많으신 것 같은데요. 이번 기회에 도움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솔루션 최태규 전문가 진단 연결해 드릴게요.
네, 우리 하나솔루션 주가 차트 잘 가고 있는데 좀 매수가가 45,000원이다 보니까 조금 아쉬워요. 그리고 비중도 40%야. 뭐 한 비중 10%면은 이렇게 가다가 좀 눌릴 때 충분히 매수해도 될 텐데 그런 부분이 좀 아쉽고요. 자, 일단 신재생 에너지 섹터 같은 경우는 제가 항상 이야기하죠. 이게 짧게 볼 섹터는 아니다. 분명히 이 얘네들 무지하게 하락했습니다. 5월 중순부터 얘네들이 조금 방향 잡고 가는데 그 시점이 좀 어느 시점이냐라고 했을 때 제가 한번 유가 차트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유가 보면은 이 5월 중순 때 이 100달러 하회했어요. 그 이후 좀 졸졸졸졸졸졸 이제 다시 올라가고 있는데 시장에서는 이제 유가에 대해서 뭐 150달러 막 거기까지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 가능성이 있느냐라고 했을 때 저도 어느 정도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우리 유가 차트 큰 그림에서 한번 보면요. 예. 2008년 여기가 2008년이었어요. 이때 146달러예요. 최근의 고점이 130달러. 그러면 지금 추세라고 그러면 제가 봤을 때 이 130달러는 치고 올라가고 이 146달러 치고 올라가면 아마 의미 있게 어떤 그 150달러도 한번 터치하는 모양새가 나올 텐데 그 가능성은 일단 이 전쟁이 계속해서 진행된 모양새가 나타나게 되면 결국 이 산유국이라든가 정유사 입장에서는 뒷짐집니다. 굳이 이 현 시점에서 유가 하락에 관심 없어요. 네. 올라가라. 우리는 올라가는 거 원치 않아. 그러면서도 올라가라는 거죠. 예. 왜? 60달러에 파는 거하고 120달러에 파는 거하고는 천지 차이죠. 그냥 앉아서 더블 이상 장사가 되는 거기 때문에 산유국이라든가 정유사 입장에서는 그냥 콧노래 부르고 있어요. 근데 거기에 한술 더 떠가지고 이 투기 세력들 어찌 보면 이 선물에서 이 돈 갖고 장난하는 애들 또 현물 쪽에서 사재기 하는 애들 얘네들이 또 궁합이 맞으면서 이 유가가 추가적으로 더 갈 수 있는 분위기가 형성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과거에 저렇게 막 2008년도에 막 올라갔을 때 이때도 뭐가 움직였냐면요. 이 당시에는 진짜 태양광밖에 없었어요. 즉 유가가 올라가면 반대로 유가를 대신해서 이 태양광 이게 필요할 것 같아. 이러한 분위기가 형성되는데 지금도 유가가 졸졸졸졸 올라가니까 결국 이 신재생 관련돼서 2주째 지금 랠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뭐 태양광은 물론 풍력까지도 움직임이 잘 나타나는데 얘네들은 솔직히 더 갈 수 있는 주변 환경이에요. 그러나 환경이 있다 해서 무조건 올라가는 건 아니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이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도 지금 뭐 거래 들어오면서 이 차트에서는 간다라고 봐야죠. 그럼 어디까지 가야 돼요라고 했을 때 좀 아쉽지만 요 이전 고점이 45,900원이에요. 그러면 살짝 수익 나게 되면 일정 부분 비중 확 줄이자고요. 이 40% 가지고 나 5만 원 볼 거야. 가면 좋지만 꺾였을 때 그 내 비중 40% 좀 딴 것도 좀 매매해야 되는데 분명히 이 신재생 쪽이 좋은 건 알지만 그냥 갈 수 있는 시장 아니에요. 네. 이 가다가 꺾여버려요. 그리고 또 다른 애들이 가야 돼. 다른 애 요새 뭐 메타버스도 그 바닥에서 좀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얘도 일정 부분 바닥이잖아요. 그러니까 올라간 거예요. 지금은 시장이 좀 바닥에서 기술적 반등 나오는 것 있는데 얼마나 세게 가느냐 그 차이지 대부분 바닥권에선 올라간다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일단 지금 흐름에서 비중이 40%니까 한 45,500원 그 위에서부터는 좀 비중 줄이면서 만약에 45,500원 그러면 좀 제대로 비중 확 줄인 다음에 내 이 종목에서 좀 더 사고 싶어요라고 하면은 좀 흐름 보면서 사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네요. 네, 알겠습니다. 자, 하나솔루션 살펴드렸습니다. 태양광의 뭐 워낙 대표적인 종목 중에 하나죠. 자, 이 종목이 워낙 많이 내려갔다가 지난 4월 말쯤에 저점을 딱 3만 원 찍고요. 그 뒤로 지금 한 달 정도 지났는데 바로 4만 원까지 정확히 올라왔습니다. 그만큼 단기적으로 좀 많이 올라온 종목입니다. 자, 그래서 일단 너무 멀리 보지는 마시고 지금 시점에서는 매수하신 가격 정도죠. 45,500원 요 정도까지 보시면 그때부터는 조금씩 비중을 줄여가면서 매도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수익을 좀 챙겨 가시길 바랍니다. 자, 신현호님의 하나솔루션까지 살펴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종목 진단 유튜브로 살펴드렸고요. 자, 다음 종목은 이번엔 또 전화가 지금 들어와 있는 것 같네요. 전화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네, 전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어떤 종목 도와드릴까요? 저는 테크윙. 테크윙이요? 예, 아, 반도체군요. 자, 네. 테크윙 매수가와 비중 어떻게 되시고요? 비중은 45% 정도 되고, 예.
매수가는 22,000원입니다. 아, 22,000원에 45%. 혹시 이거 예. 최근에 들어오신 거예요? 아닙니다. 작년에 들어갔는데 추가 매수를 해가지고 단가를 확 낮춰놨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그래서 비중이 많아지셨군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테크윙 일단은 지금 2만 원 조금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19,900원에 마감이 됐네요. 네. 네, 어떤 점이 가장 궁금하세요? 작년에 하반기부터 좀 어려웠는데 이 종목이 맞아요. 예, 올해는 조금 상승세를 타다가 조금 또 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도 한 25,000원 내지 6,000원까지는 보고 있는데 좀 가능성이 그까지 올라올 가능성이 있을까 싶어가지고요. 예. 지금 딱 보시면 확실히 많이 느끼셨을 텐데 22,000~23,000원 요 구간을 참 못 뚫고 지나가죠. 맞습니다. 거기서 자꾸 예. 떨어져요. 이번에도 아무튼, 마찬가지로 예. 바로 얼마 전에 23,100원까지 갔다 떨어져가지고 네. 고민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때도 팔지는 않았었습니다. 예. 자, 일단 뭐 믿음을 갖고 계시는데 그 믿음 흔들리지 않게끔 저희가 정확히 전략 가다듬어 드릴게요. 네. 예. 자, 그러면 최인호 전문가와 함께 테크윙 살펴드리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테크윙이 22,000~23,000원 여기 정말 뚫기 어렵네요. 25,000~26,000원 보고 계시는 것 같은데 갈까요? 우리 금방 시청자분께서 네. 말씀하셨는데 목표는 26,000원. 예, 제가 그래서 앉아서 그냥 지금 텍스트로 그냥 찍어봤습니다. 목표가 26,000원. 예. 과연 갈까? 네. 당연히 가려고 우리가 이렇게 목표를 잡았으면 가야 되겠죠. 근데 지금 계속 흐름이 지금 일단 한번 쭉 빠진 뒤로부터 지금 계속 박스권에서 머무르고 있는 것처럼 지그재그로 지금 보시면 채널 형태가 좀 보여주고 있어요. 네. 자, 보시면 이렇게 한번 치고 한번 내려오고 되게 한번 변곡점도 별로 없이 이렇게 박스권에서 지금 돌고 있는데 네. 근데 너무 비중이 너무 많습니다. 근데 이럴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주가 한번 떨어지면 믿고 있는 종목이 떨어지면 이렇게 되는데 제 테크닉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예. 반도체는 아까 금방도 제가 설명드렸지만 펠리스 같은 설계도 있겠지만 지금 이게 좀 후공정 테스트 장비 업체입니다. 예. 그럼 테스트 장비 업체의 기계가 그 수십억 수백억짜리 기계를 매출을 해서 이익을 남기려면 어느 때 들어가야 되겠습니까? 이게 오르겠습니까? 그렇죠. 삼성 공장이 P3가 완공이 돼서 예. 그때 납품할 때 그다음에 또 하나가 있습니다. 뭐 삼성만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SK 하이닉스 용인 처인구에 공장이 들어가거나 아니면 수주로 공시를 받았을 때 그때는 장비 기계들이 워낙 고가이기 때문에 거의 막말로 한간의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 들어가면 일하시는 사람보다 기계가 더 중요하다. 그래서 너무 비싸서. 너무 비쌌어. 너무 어마어마한 천문학적인 숫자고 네. 또 회사에서도 만드는 기계가 한 달에 한 개, 두 개밖에 못 만들 정도로 극소량이네요. 되게 비싸죠. 이 회사가 지금 TW350이라는 이제 기계도 만드는데 핸들러 기계. 예. 그게 뭐냐면 반도체를 만들어서 삼성에서 이게 제대로 된 물건인가 테스트도 해보고 그러니까 디스플레이도 하고 핸드폰 여러 가지 그런 것들 이제 전자후 공정에 사용되기 때문에 네. 공장의 제일 마지막 부분입니다. 어차피 그럼 이제 만들고 제조를 해서 마지막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공장 다 돈이 만들어지고 뭐 들죠. 이럴 때. 예, 그래서 되게 기노업이 필요한데 이 기노업에 그냥 떨어진다고 해서 그냥 계속 추매를 하다 보니 벌써 45%가 되셨는데요. 저는 장당포 때 어차피 공장이 지어지면 이 기계는 들어갑니다. 네. P3 공장이 길이가 몇 메다인 줄 아십니까? 그 시청하신 분 잘 모르겠지만 길이만 하나의 블럭이 600m입니다. 600m고 한 그 섹터를 돌 때마다 10m, 10m이기 때문에 그거 하면 몇 킬로를 갖다 걸어가야 될 정도로 실제로 걸어가는 구간. 어마어마한 장비들과 최첨단 장비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네. 테크윙도 들어갑니다. 네. 그건 걱정하지 마시고. 근데 이게 언제 공장이 지어지냐? 올해 연말이 돼야지. 지금 P4는 지금 벌써 불착기 공사를 들어갔고 P3도 일부분은 지금 하고 있거든요. 네. 그걸 봤을 때 이 주식은 무조건 올 하반기까지 가져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아무리 주가가 떨어지더라도 지금 이거를 추매 아닙니다. 지금 너무 많이 들어간 상황이고요. 아무리 좋아도 너무 많으면 예, 불안하죠. 불안하죠. 제대로 네. 판단 못 내리죠. 어떻게 하다 보면 이제 이 종목이 다른 종목을 또 매도를 해서 100%가 되는 날이 또 돌아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미리 말씀을 언지를 드리는 거고요. 지금 이 추세의 기술적 분석을 보더라도 이게 저 블록처럼 이렇게 만든 게 제일 마지막에 있는 지지입니다. 지지. 밑에 네. 받쳐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떨어지더라도 19,000원, 18,400원에서 17,000원대 여기는 매물대들이 항상 있기 때문에 크게 있기 때문에 저항을 받을 걸 기술적으로 계속 받는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까지는 떨어지지 않을 거니까
지금 또 추세가 보면 5.11평에 걸렸어요. 5.11, 그러니까 이동평균에서 5.11평에 걸렸기 때문에 제가 좀 불안합니다. 지금 여기서 말을 한마디 잘못하면 근데 5.11평 걸려있으니까 그나마 지금 도화줄을 하나 잡고 있어요. 21평. 네. 그러니까 추세선은 완전 다 무너졌어요. 다 무너졌다는 것은 뭐냐면 조금 밑으로 쭉 밀린다는 뜻인데 네. 그래도 최하 마지막 마지노선으로 19,000원대까지는 잡고 있으니까 네. 지금 사신 거랑 부가 거의 한 28% 정도 빠졌거든요. 28%. 그러니까 장대 양목 나올 수 있습니다. 오늘 아까 전에 보자 현대건설기계도 장대 양목 나왔습니다. 항상 그렇게 주가는 모르는 겁니다. 그리고 또 워낙 또 좋은 회사니까 조금 그냥 긴 호흡으로 올 연말까지 그냥 이 상태에서 그냥 쭉 가져가시는 게 저는 현명하다 생각하고요. 19,000원 지지만 된다면. 예, 지지 이제 받쳐줍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상태에서 무너지더라도 분명히 기술적 반동으로 다시 또 올라오기 때문에 예. 이쪽에 너무 연연하시면 너무 많은 비중이 들어갔다고 해서 너무 이렇게 하시면 안 되니까 저는 네. 개인적인 또 일도 하실 거니까 그냥 주식은 주식같이 편안하게 그냥 보시고 네. 조금 기다리면서 하반기로 한번 보시고 하반기에 다시 저한테 한번 종목 진단하면 다시 그때 한번 추세가 변환되었을 거니 그때 한번 다시 한번 그 상황에서 한번 또 제가 한번 진단해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홀딩입니다. 네. 자, 시청자님, 테크윙 간대요. 이 종목 괜찮대요. 그런데 당장이 아니라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인내심이 조금 필요할 것 같기도 한데 최소 연말까지 그 이상까지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 다만 확실하다고 해도 비중이 이미 많으시기 때문에 추가 매수는 좀 자제를 해주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이 종목 좀 더 보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테크윙 많은 참고 되셨습니까?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네, 이렇게 전화 종목 진단 해봤습니다. 다음에 또 전화 주세요. 네. 예. 자, 이렇게 전화로 종목 진단 테크윙 살펴드렸습니다. 보니까 대체로 요즘에 다들 그러시네요. 오랫동안 가지고 있었던 종목. 그런데 손실 복구가 좀처럼 되지 않는 종목들 꽤나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럴 때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저희에게 늘 전화 접수 종목 진단 신청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02-325-8200 전화는 항상 열려 있습니다. 자, 그러면 또 다음 종목을 가볼 텐데 이번에 종목도 전화 연결이 좀 기다리고 계신 것 같네요. 자, 전화 역시 좀 들어오는군요. 자, 그러면 전화 한번 바로 받아보겠습니다. 네, 선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수고 많으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어떤 종목 때문에 전화 주신 거예요? 네, 한일사료. 한일사료 갖고 계세요. 예, 9,090원에 5%입니다. 9,090원에 5%. 혹시 그럼 매수 시점이 최근에 매수하신 건가요? 네. 그렇군요. 다시 한 번 더 갈 거다라는 판단이셨나 봐요? 예. 예. 자, 그런데 오늘장 3.9% 정도 밀렸고 매수가 아래로 좀 내려와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 걱정이 좀 되셔서 전화를 주신 거죠? 오늘 5일선이 깨져 갖고 예. 이제 어떻게 계속 하락을 할 건지 아니면 다시 반등을 할 건지 그래서 뭐 하락을 해서 다시 반등을 한다면 7,000원대 같은데 네. 거기서 추매를 해서 해야 되는지 약간 좀 잘 몰라서 전화드렸습니다. 잘 모르시는 않는 것 같은데요. 지금 보니까 이평선 잘 보시면서 차트를 보시면서 매매를 하시는 것 같은데 그 확신이 조금 필요하신가 봅니다. 자, 그런데 워낙에 한일사료 같이 급등락 있는 종목이 대응하기 참 쉽지가 않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프로페셔널한 분께 제가 한번 맡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예. 예. 자, 최태규 전문가님, 한일사료입니다. 사실 뭐 비료사료 관련해서 전문가님께서는 작년부터 거의 미리 언급해 주셨던 분 아니겠습니까? 네네. 자, 한일사료, 특히나 이 종목은 한일사료와 현대사료 너무나 급등을 했던 종목인데 와, 이거 다시 치고 나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몇 가지 우리 경우의 수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한일사료가 최근에 급등했던 게 뭐 때문에 그랬죠? 아프리카 돼지열병. 요게 이제는 홍천 쪽에서 나타났는데, 자, 한 군데서 발생하게 되면은 추가적으로 두세 군데가 나올 가능성은 있는데 나오면 다시 갑니다. 그러면 이 한 군데 나오고 이 잠복 기간이 19일이래요. 예. 그러면 최소한 2주 정도는 한 번 더 기다려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걔가 딱 나오면 가는 거죠. 나는 솔직히 이 돼지 아프리카 열병 이거 아니었으면 그냥 여기서 질질질질 횡보 가능성이 있었는데 걔로 인해서 한번 올라갔고 거기에 우리 시청자 여러분이 엮여버린 거예요. 네. 예, 지금 샀다 그러니까. 근데 5% 괜찮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막 급등하는 종목 나도 한번 맛보기 위해서는 결국 이런 종목 한번 사볼 수도 있다라고 좀 생각되고요. 예. 일단 얘가 얼마나 좀 위험성이 있냐라고 했을 때 먼저 한번 신용을 보면 신용이 없어요.
신용 써가면서 얘를 매매할 수 있는 용기 있는 자가 없다는 거죠. 자기 돈만 갖고 하는 거예요. 예. 자, 그럼 여기 보면은 이 용어를 설명해주면 이 잔고율은 뭐예요? 발행 주식수 거기에서 지금 신용이 있는 게 0.1%. 만약에 이 발행 주식수가 1000주야. 그러면 이 10주만 지금 신용으로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 공여율은 뭐냐? 아예 없죠. 장중에 신용으로 매매하는 거래되는 게 없다라는 거예요. 이 1900만 주 중에 신용으로 매매, 즉 신용을 상환하거나 신용으로 들어왔던 게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여율하고 잔고율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만큼 위험성이 솔직히 내포되어 있는 종목이에요. 내가 여기 이제 선을 하나 쫙 꺼놨는데 요 선이 뭐냐면 저점에서부터 고점까지 올라가 가지고 딱 중간 자리가 요 자리예요. 예. 또 최근에 내려와 가지고 25% 올라간 자리가 여기 똑같이 여기예요. 그 가격대가 한 9,400원인데 9,400원인데 기술적으로는 어제 저점 안 깨는 게 중요합니다. 요 저가가 얼마냐면 8,690원이야. 요거 깨게 되면 여기를 지켜주면 이 중간값에서 버티면서 분명히 요거 치고 올라갑니다. 그래서 예. 한번 10,000원을 다시 한번 트라이 해가지고 1,100원, 1,200원 요 정도는 만들 수 있어요. 그럼 거기서 매도하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고요. 좀 어찌 보면 이런 종목 4, 5% 수익 내가지고 근데 만약에 4, 5% 수익 내지 못하고 그냥 또 버텨버리면 마이너스 2, 30% 나오는 건 또 이런 종목은 불보듯 뻔해요. 위험하죠. 그렇기 때문에 그냥 짧게 보자고요. 분명히 산 건 여기서 한번 더 치고 갈 거야. 주말 지나서 월요일 날 아프리카 돼지열병 나오면 급등이야. 아마 요 생각하고 하셨을 것 같고 5% 그 정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그러나 기술적으로 봤을 때 요거를 깨게 되면 어디까지 열려버리냐면 이 저점까지 열려버리면서 여기서 또 다시 한번 방황하는 모양새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아요. 결국 여기를 다시 지켜주게 되면 여기서 지켜주는 흐름이 조금 더 나오고 그 다음에 얘 잘 보면 아직 우리 큰형님들이 아직 안 나갔어요. 예. 그러면 한번 뭔가 좀 모색해 보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신용으로 들어온 애들은 여기서 신용 쓴 거 보니까 아까 보니까 7, 8% 신용 들어왔어요. 근데 여기서 다 신용 나가버린 거죠. 그러면 나갔지만 그래도 우리 큰형님들이 아직은 좀 있다. 그렇다고 하면 한번 작업 가능성은 있다라고 좀 보여지니까요. 지금은 제가 봤을 때 그냥 보유하고 가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일단 보유를 좀 해보시고 10,000원대 정도까지 한번 노려보시면 어떨까 싶긴 하네요. 5% 정도 가지고 계시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다라는 판단 갖고 계십니다. 자, 충분한 답변 되셨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익 꼭 보시고요. 연휴 잘 보내시길 바랍니다. 네. 예. 자, 이렇게 종목 진단 전화로 받아봤습니다. 자, 시간 조금 남아있는데 한 종목 더 가볼게요. 자, 이번에는요, 유튜브에서 찾아봤습니다. 제갈공명님께서 창호해커님 반갑습니다 하고 보내주신 종목이네요. 현대위아 갖고 계십니다. 자, 현대위아 매수 가격이 77,800원, 25%. 이 현대위아도 참 많이 힘든 시기 겪고 있습니다. 손실 안 보고 빠져나올 수 있을지 진단 좀 부탁합니다라고 하셨는데요. 자, 그러면 최인호 전문가님, 현대위아 일단 지금 손실인데 손실 다 메꾸고 나올 수 있겠습니까? 지금 현대위아 같은 경우에는 진입 구간이 77,800원, 77,800원이신데요. 예. 77,800원에서 완전 들어가자마자 바로 그냥 밑에 미끄럼 타듯이 그냥 후방으로 밀려버렸습니다. 근데 예. 57,500원에서 추세가 변동이 됐어요. 네. 근데 지금은 계속 눌림목도 잘 잡아주고 일단 하면서 올라가는데 지금 자동차 부품 회사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이걸 계산을 하셔야 되는 게 지금 자동차 부품 중에서 하신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계속 오르고 있지 않습니까? 만도라든지. 네. 근데 왜 이 종목은 유독 횡보장을 거치면서 좀 이렇게 크게 오르지 않을까? 그러니까요. 그걸 한번 잘 보셔야 되는 게 현대위아 같은 경우에는 지분이 40%가 현대차예요. 또 연기금이 왜냐면 시총이 1조 7천억이기 때문에 워낙 강한 세긴 종목이기 때문에 다른 뭐 3천억짜리 스몰캡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비중이 많습니다. 그러면 기업이 뭔가 하고 싶은 일을 하더라도 움직임이 결정적인 것도 약하기 때문에 그냥 따라가면 따라가는 어찌 보면 그런 부분이 또 있을 수 있을 거예요. 내적인 부분을 제가 알 수는 없으니까요. 그런 부분을 계산을 하고 또 지금 현대가 지금 조지아 공장에 전기차를 들어가게 되면 지금 현대 같은 경우, 위아 같은 경우에는 특징이 있어요. 등속 조인이라든지 그 또 부품도 만들고 수소
제품, 그러니까 수소차 관련 제품들 공기 압축기도 들어가기 때문에 중형 파트 부분에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매출은 예. 떨어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현대가 바치고 있는데, 근데 크게 다른 하청 밴더에 비해서 많이 못 오르는 게 조금 아쉽다는 게, 왜냐하면 다른 시총 3천억 종목들이 워낙 많은데 불구하고 예. 1조 7천이니까 1조 7천 될걸요, 이 종목이. 네. 예, 1조 7,800 거의 1조 8천억입니다. 그래서 힘이 상당히 좀 떨어진다는 것을 느낄 수 있는데, 저는 지금 횡보장이라고 생각하고요. 일단 21일평, 일단은 지금 노란색 보이시지 않습니까? 21일평 그 선을 짚고 있기 때문에 지금 자동차 주들이 워낙 또 강세를 폈기 때문에 예. 같이 스물스물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자리 잡고 있으니까 충분히 내려간 만큼 올라갑니다. 네. 그럼 내려온 속도도 빠른 만큼 올라갈 때 속도는 좀 더디지만, 이것도 마찬가지로 올 여름 시장 끝나고 나면 자동차에 관련된 또 많이 소비가 많이 되면서 네. 관련 부품 종목들도 같이 또 실적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6월 실적은 이제 2분기 실적, 3분기 실적 나오기 때문에 그런 거 감안했을 때 조금 가지고 가시고요. 지금 팔고 지금 추후에는 사실은 조금 의미 없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네. 그냥 이렇게 가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현대위아까지 해서 오늘 종목 진단은 아쉽지만 여기서 마무리 지어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부터는 다음 주 전략 이야기 좀 들어보겠습니다. 자, 먼저 최태규 전문가께 여쭤볼게요. 전문가님, 다음 주 전략을 좀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네, 일단 다음 주 이제 금요일 날 CPI 발표하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그 다음 주에 있는 또 FOMC 회의까지 연결될 텐데 네. 변동성 많아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제 업종 차트 하나 꺼내놓고 지금 위치 어떤지 한번 설명드릴게요. 이게 아마 우리가 시장을 보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240개 캔들 1년이에요. 그래놓고 제가 보라색 선 하나인데 여기가 뭐죠? 역배열로 들어가는 자리입니다. 자, 그러면 한 달, 두 달, 석 달, 넉 달, 다섯 달 빠지면서 지금 요 자리에서 뭐예요? 여기서 얘가 이렇게 올라갈래, 내려갈래 했는데 쾅 떨어져 버렸어요. 그럼 지금 자리 또 한 다섯, 5개월 빠지면서 지금 자리가 어찌 보면 요 자리에 지금 들어와 있어요. 네. 자, 그러면 여기서 얘가 여리로 치고 갈래, 아래로 내려갈래 라고 할 때, 추세 자체는 아무도 몰라요. 근데 제가 이제 추세 이야기할 때는 랭코 차트를 한번 좀 보자라고 많이 말씀드리는데, 한번 그럼 랭코 차트 보면서 지금의 위치를 한번 볼게요. 예. 추세가 얘가 어때요? 아직 이 파란 벽돌 나오고 빨간 벽돌이 없어. 그럼 추세 자체가 아직은 하향하고 있어. 분명히 캔들로 봤을 때는 분명히 한번 방향이 바뀔 수도 있는데, 그러면 네. 우리가 좀 의심을 해야 돼요. 요 자리가 분명히 더 갈 수도 있지만 요 자리처럼 이렇게 한번 떨어질 수도 있구나. 그러면 6월달, 7월달은 진짜 시장이 변동성을 줄 수 있는 요인이 굉장히 많아요. 예. 즉 불안하고 걱정스럽다라는 건 또 의외의 상승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무조건 겁먹을 필요는 없지만, 분명히 랭코 차트 걔는 추세를 하방으로 보고 있어요. 그러나 만약에 여기서 잘 자리 잡아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모양이 안 나오고 여기서 이렇게 나와버리면 일단 제가 볼 때 시장은 상방으로 열려버리면서 예. 뭐 한 요 자리 2,800까지는 그냥 또 쉽게 올라갈 수 있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자리 굉장히 중요하고요. 여기선 좀 버벅대다가 만약에 또 이렇게 쿡 떨어질 수도 있다라는 것 유념하시면서 항상 현금 좀 가지고 가고, 네. 그렇다고 또 100% 현금 만들 필요는 없다. 왜? 어제도 봐봐요. 그냥 하락했다가 또 상승 나오잖아요. 시장이 이래요. 그렇기 때문에 무턱대고 안 좋을 거야, 이렇게 겁먹을 필요도 없고요. 네. 또 시장이 좀 올라가게 되면 현금 만들어서 하방도 대비하자,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자, 이번에는 최인호 전문가의 의견도 들어보겠습니다. 최인호 전문가께서는 다음 주 전략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뭐 이번 주에 제일 반가운 소식은 원달러 하락이었죠. 원달러 예. 하락이 너무 고점이어서 외인들이 좀 들어오기 부담스러운 좀 점이었는데, 원달러 하락인데 국내 증시는 좋은 신호라고 좀 봐집니다. 네. 근데 이제 미국 경기 침체에 의한 달러 기축통화 자체가 하락이기 때문에 또 그 점을 또 한번 또 체크로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는 6, 7, 8월 달 이제 석유를 이제 많이 사용하는 소비 시즌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오페크에서 7월, 8월분 이제 추가 증산, 이제 하루에 64만 8천 배럴씩 증산을 한다고 하니까 그 점에 좀 어찌 보면 정유값이 좀 약간 이렇게 상승이라든지 하락폭을 조금 이렇게 변화가 시킬까 하는 생각을 좀 들고 있는데, 근데 사실 오늘 이렇게 한다고 했는데 불구하고 국제유가의 서부텍사스 중진료 같은 경우에는 오늘 1.4% 상승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증산을 한다고 해도 그건 7, 8월 달 이야기지 지금부터 비축량이 부족하다. 그 신호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그걸 한번 좀 보시면 되는데 예. 저는 다음 주 같은 경우에는 좀 정유주라 정유주 그다음에 이런 천연가스 네. 그다음에 항공주를 조금 한번 좀 면밀히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유가에 좀 집중해 주셨군요. 예, 그 이유는 뭐냐면 지금 이렇게 미국에서도 계속 강한 푸시로 해서 오페크들이 따라오긴 따라왔지만 일단은 시장에서는 다른 현상이 좀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실제로 기름을 많이 사용하는 시기고 네. 그래서 우리 관련 종목 같은 경우에는 또 경유값도 많이 오르고 하니 경유 마진 S오일 정제 마진 14년 만에 또 최고치를 달성하는 그다음에 이온도 좋죠. 그다음에 SK 이노베이션 네. 그다음에 도시가스 또 삼천리라든지 그다음 항공주의 또 대명사인 또 한진칼 네. 이제 한진칼 같은 경우에는 저가항공과 일반적인 대한항공도 같이 아우르고 대한항공 전체적인 시스템을 다 어집하면 어찌 보면 지주회사니까요. 예. 그걸 한번 보시고 그다음에 AK라 홀딩스라는 저가 항공 관련된 지주회사 그다음에 저가 항공주를 한번 보시면 우리나라 도 7, 8월 달에 휴가철이 많이 다가오기 때문에 항공 수요가 급작하게 국내외로 많이 쏠리기 때문에 예. 그 점을 한번 대비하면서 단기적인 시세 차이를 원하신다면 이쪽 관심 섹터를 가져가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네. 자, 그러면 두 분 전략은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네. 자, 진짜 쉬운 진단 시간 이제 마칠 시간 다가왔습니다. 오늘 진단 뭐 받지 못해서 아쉬운 분들은요. 금요일 밤 9시면 미스터 진단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자, 오늘 여러분과 함께 진단 또 도와드릴 테니까 많은 종목들 사전에 접수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저희 여기서 좀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꼭 명심해 주시고요. 여러분 연휴 잘 보내시길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 주 화요일 이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